생명의 릴레이. 가마타 미노루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대학 의학부 교수로 일했습니다. 체르노빌 연대 기금 이사장과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포기하지 않는다, 토토와 함께한 내 인생 최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의 릴레이는 작가가 신문에 난 아흐메드의 장기 이식 뉴스를 보고 생명과 평화를 찾아 팔레스타인으로 떠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나치에 의해 홀로코스트가 자행되었다. 600만 명의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스실로 보내졌다.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이 돌아왔다. 이때부터 또 하나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자기 집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이 70만 명이 넘었다. 그들 대부분이 집을 떠날 때 자무새를 채우고 팔려고 비워놓은 집이 아닙니다. 란 쪽지를 문에 붙였다. 계속된 난민 캠프의 생활에 현재 팔레스타인 난민의 수는 500만 명에 이르렀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열쇠를 맡기며 언젠가는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란 유언을 남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치열하게 서로를 미워한다. 미움은 폭력이 되고 폭력은 전쟁을 불러왔다. 12살 소년 아흐메드는 작은 몸집에 에너지가 가득 넘치는 아이다. 새 형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병아리들을 보살피고 식물에 물을 주고 때로는 가족들의 아침을 차려놓는다. 여동생과 놀아주고 가장 좋아하는 기타 연습을 한다. 아흐메드는 바다를 본 적이 없다.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살고 있는 하티브 일가는 이스라엘 땅을 밟지 않고는 바다로 나갈 수 없다. 아흐메드는 넓은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고 싶다. 2002년 4월 아흐메드가 9살 때 난민 캠프에 이스라엘 군이 쳐들어왔다. 제닌 난민 캠프는 자살 테러 용의자들이 이곳 출신이라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군이 물러갔을 때 발견된 유해는 52명, 집을 잃은 사람이 4,000명이나 되었다. 장례식에서 사람들은 복수하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흐메드는 장난이어도 전쟁놀이를 싫어했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게 좋았다. 2005년 9월 이슬람 교도는 한 달 동안 라마단이라고 부르는 단식을 했다. 아흐메드는 라마단이 끝나는 축하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아흐메드는 양복을 입고 친구랑 장난을 치며 넥타이를 사러 나갔다. 탕! 아흐메드가 무너지듯 쓰러졌다. 몸부림을 치면서 일어서려고 할 때 탕! 두 번째 총알이 날아와 아흐메드의 관자놀이를 관통했다. 소년의 미래가 거기서 끊어졌다. 바로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구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손쓸 도리가 없다고 했다. 구급차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혼자이므로 호흡을 하지 못했다. 40시간이 흘렀고 의사들은 뇌사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장기 이식을 제안했다. 아드님의 장기로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장기를 받을 환자가 이슬람교 신자가 아니고 유대교 신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흐메드의 아버지 이스마엘은 이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심장만은 이식을 원하지 않았던 아버지는 심장까지 포함해 장기를 제공했다. 사흘 뒤 3군데 병원에서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다. 이식받은 6명 모두 이스라엘 국적이었다. 일본인인 나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먼 여행을 시작했다. 2010년 8월 드디어 팔레스타인 땅에 섰다. 악명 높은 분리장벽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마치 유대인을 모아 강제로 거주하게 만든 겟토 같았다. 얼마나 괴로울지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똑같은 일을 팔레스타인 마을에 하고 있는 것이다. 아흐메드의 아버지 이스마엘을 만났다. 난민 캠프 묘지로 갔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스마엘은 나라, 민족, 종교의 차이를 생각하지 말고 위독한 아이들을 살리자는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이스마엘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세상을 만들고 싶을 뿐이었다. 아들의 장기를 적국의 아이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폭탄보다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심장을 이식받은 이스라엘 소녀 사마의 집에 갔다. 사마의 엄마는 아흐메드의 억울함과 가족들의 괴로움을 결코 잊지 못할 거라고 했다. 사마의가 말했다. 내년에 의과대학에 가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이스마엘이 일어났다. 아들의 심장이 사마의 몸 안에서 뛴다니 마치 아흐메드가 살아있는 것 같구나. 사마흐는 이스마엘에게 자신의 두 번째 아버지라고 생각하겠다고 했다. 나는 릴레이 경기에서 하듯 심장이 바통이 되어 서로를 이어준 기분이었다. 이스마엘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준 성금으로 난민 캠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평화가 올 때까지 아흐메드가 자신에게 준 과제인 무기 없는 싸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는 이스마엘을 돕고 싶었다. 바다를 보지 못했던 아흐메드를 대신해 이스마엘을 배로 초대했다. 배에는 팔레스타인의 자살 테러로 미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여성도 있었다. 2주 동안 여행하면서 이스라엘 여성 돌과 이스마엘은 벽이 없어지고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이 살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스마엘은 병에 걸린 아이들을 살리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 거기에 아흐메드의 생명이 바통이 되어 생명의 릴레이가 시작된 것이다. 평화의 릴레이, 따뜻함의 릴레이다. 의미를 찾는 질문, 더 중요한 생명. 1948년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한 후 곧바로 전쟁에 들어갔고 1974년까지 4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팔레스타인의 거의 전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국적은, 민족은, 종교는 하고 물을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나라, 민족, 종교의 차이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이스마엘에게는 괴로움 속에서도 존엄한 선택을 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들의 장기를 적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증했고 그것은 폭탄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위급한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험 속에 놓인 생명이 도처에 많습니다. 전쟁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이 있고 재해로 모든 것을 잃은 이재민들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퍼붓는 장마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나만의 즐거움을 쫓는 게 옳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아흐메드가 9살 때 이스라엘 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삼촌은 꼼짝없이 인간 방패가 되었습니다. 인간 방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마엘은 이식을 제안한 주치의에게 처음에는 심장만은 남겨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마엘은 가족과 지도자들과 의논한 후 심장까지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들의 장기를 기증한 이스마엘은 신문 인터뷰에서 기증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작가는 이스마엘을 절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작가가 말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짐승은 무엇을 말하나요? 이스마엘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국적이나 민족 혹은 종교를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요? 이스마엘은 장기 이식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메시지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이 폭탄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마의 아버지가 이스마엘 가족과 자신의 가족은 한 가족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가는 이스마엘과 사마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들은 릴레이 경기에서 하듯 심장이 바통이 되어 서로를 이어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바통이 된 생명의 릴레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생명이 위험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야만 하나요? 왜 그런가요? 모두가 불행한데 나만 즐거울 수 있을까요? 왜 그런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 이스마엘은 받은 기금으로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흐메드가 남기고 간 숙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그 미움이 커지면 폭력이 되고 폭력은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전쟁으로 사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은
다시 새로운 미움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무기를 쓰지 않는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무기를 사용하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뺏는 전쟁도 평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폭력이 필요한지 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인 사마은은 이식을 받고 나서 평화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그 힘은 더 큰 힘을 낳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전쟁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친구와 싸우게 되나요? 아흐메드가 전쟁 놀이를 싫어하고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항 조직에 몸담았던 이스마엘은 무력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력으로는 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인에 의해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부르고 포스터를 만들어 붙입니다. 총을 겨눈 모습으로 포스터를 만들지만 아흐메드의 포스터는 총이 아닌 기타를 들고 있었습니다. 총을 든 것과 기타를 든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마엘은 아흐메드가 남기고 간 숙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숙제는 무엇인가요? 이스마엘이 말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싸움은 무엇을 말하나요? 돌과 이스마엘 사이에 있던 벽이 없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에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힘을 가리키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폭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주장할까요?